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설립 51년 차에 안정된 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에너지 사업 업계 1위인 대기업 포스코에서 바야흐로 2020년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취준생의 워너비 기업이니만큼 지금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하고 좀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공고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포스코 상반기 채용 공고인데요. 채용 계열사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이미 시작이 됐고요. 3월 31일 화요일 10시까지입니다. 기졸업 또는 2020년 8월 이전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7월 중 입사가 가능한 자이고요. 그러니까 최종 학교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요. 이공계는 토스 110점 또는 오픽 IL 이상, 인문계는 토스 150점 또는 오픽 IM3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도 없어야 하네요. 네, 제가 전형 절차부터 또 소개해드릴게요. 서류 전형 합격자가 발표되면 인적성 검사,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1차 면접, 그리고 가치 적합성을 평가하는 2차 면접을 거쳐서 합격자를 최종 발표됩니다. 이번 상반기 포스코 그룹 채용은 앞으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케미컬 등 그룹사별 모집 분야와 수행 직무가 상이합니다. 지원 자격, 우대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지원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과연 취준생들의 히어로 민혁쌤은 어떤 처방전을 주실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번 상반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아까 전에 나온 순서를 보니까 예전에는 포스코 건설이 포스코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모집 요강을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두 번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랜덤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회사 내부에 있어서 계열사 간의 어떤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입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올라왔고 원래 2년 전만 해도 사명이 이제 포스코 대우였죠. 그런데 이제 인터내셔널로 바뀌고 나서부터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어떤 영업의 기능을 좀 외주화시키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지원 전략을 잠깐 제가 좀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포스코 건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전공 분류를 보면 건축, 토목, 전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공자가 아닌 이상 거기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건축, 토목 전공자를 포스코라든지 다른 계열사에서 지금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포스코 건설을 지원을 하시면 되고 아마 이제 이분들이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분들 중에서 어학 능력이라든지 글로벌 능력이 내가 우수한데 포스코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그냥 포스코 인터라고 할게요. 포스코 인터로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근데 요거는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포스코 인터는 정말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구술 능력을 요구합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국내 대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 또는 뭐 영어 통번역을 전공했다 정도로는 안 돼요. 예,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교옥 MC가 읽어준 것처럼 1차 면접 때 점검을 하거든요. PT 면접을 영어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남아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로 평가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제2외국어 그 구술 면접 전형에 응시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미주 지역이라든지 뭐 호주, 유럽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어학 능력 자체가 내가 뭐 그리 뛰어나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포스코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내가 뭐 오픽 AL이야, 토스 레벨 A시야 뭐 이렇다고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L은 어렵습니다. AL은 어려워. 네, 오픽 AL은 정말 어렵고 토스 A는 거의 영어 강사분들 수준이니까 뭐 토스 한 7 정도인데 인터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요거는 좀 고민을 하시고 반면에 포스코에서 하는 그 모집 요강을 보면은 마케팅 부서 내에 국내 해외 영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쓰실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 동기 쪽에 나는 포스코 해외 영업 어떤 제품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을 갈 것이냐 포스코를 갈 것이냐 이제 또 이게 갈림선일 텐데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이 케미칼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아마 화공 전공자를 뽑는 비율은
5%에서 많아야 제가 볼 때 10%입니다. 예를 들면 5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3, 4명. 네, 광양제철소 2, 포항제철소 2 또는 뭐 1명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반면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화공 전공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2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한 12~13명을 화공 전공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정리를 먼저 해드리냐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써야 되는지부터 그러니까요. 사실 그럴 것 결정이 같아요. 먼저 지금 좀 안 돼서 많이 고민이다. 자소서는 그 다음에 쓸 예정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마이닝, 응용 통계, 빅데이터 전공자들을 뽑는 포스코 응시 모집 자격이 있을 거예요. 네. 부담 없이 쓰십시오. 그거는. 네,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2~3명 뽑을 거거든요. 네. 2~3명이요? 네, 포항 1명, 광양 1명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뭐 포항 2, 광양 빵 뭐 이렇게 뽑을 거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1,000명이 넘을 텐데 거의 아나운서 직무 수준으로 뽑혀요. 그러네요. 그런 IT 쪽은. 그러니까 너무 고심하시지 마시고 부담 없이 쓰시고 되시면은 뭐 인적성 한번 응시해 보는 거고 또 기회가 되면 면접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힘을 줘서 네. 그 1명, 2명 그 TO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IT 전공자들은 SI 업계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을 또 메인으로 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채용 공고를 쭉 한번 읊어드렸는데 이 부분들 좀 보시고 나서 네.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확실히 채용이 좀 투명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담당했을 때도 물론 투명했지만 학교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학점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뭐 아까 네. 전에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뭐 뒤에도 이제 좀 나오겠지만 학점이 2.8. 그러니까요. 또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기회를 열어놓은 거 보면은 정말 많은 지원자의 정량적인 스펙이 아니라 노력했던 부분들 이제 뭐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많이 기회의 폭이 넓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제 이제 주관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네. 2.8인 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모집하는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학점이 2점대여도 우리 회사는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만 해놨지 그렇다고 해서 최종 합격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2.8이라는 학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올드루키로서의 뭐 직장 경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그렇다면 이에 뭐, 준하는 예.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아마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모집 요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포스코 TV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채널에 그 채용 담당자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둘이 나누는 네. 영상을 제가 그저께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분들에겐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늘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학점이 낮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고 열정과 뭐 철강에 대한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누구나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2점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합격할 거다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 고문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민혁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개인적이지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적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넘어가죠, 구직자분들을 위한 일단 근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고 네.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네, 쟁취를. 또 저희가 민혁쌤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네. 민혁쌤이 그야말로 내부자들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포스코의 예, 내부자. 내부자들. 네. 내부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포스코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유의를 해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너무 쉬운데 이걸 듣고서 아마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가 그 포스코 TV에 나오는 채용 담당자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요? 멀지 않다. 한번 와봐라. 거리상 멀지 아, 않고 멀지 않다. 멀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지원해라. 엔지니어라면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냐. 굉장히 멉니다. 네, 굉장히 멀고요. 퇴사 사유 1순위가 지방 근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열린 마음, 그게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뽑았어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소 그냥 단순히 근무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그 포항 지역 인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확장시키면 뭐 영남권까지. 대표적으로 포스코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 포항에 있거든요.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순천대학교 이런 것처럼 해당 지역의 연고지 그 대학 졸업자들은 저는 무조건 지원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연고자라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뭐 제철소
어느 지역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싶다 정도는 밝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예전 같으면은 뭐 좋은 학교 출신이고 이러면 가산점 상당히 높게 주고 일단 서류를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철강 관련된 수업을 내가 들었어도 뭐 자소서에 좀 충분히 어필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지원 동기 쓸 때 개인의 성취를 많이 쓰세요. 1번 항목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봤는데 제가 어제 읽어본 자소서 어떤 학생도 나와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거는 가능성. 그렇죠. 이거는 4번 항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 시민하고 반대의 얘기입니다. 네. 포스코는 사실 지원자한테 기대하는 게 단순히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넘어선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나와 동반 성장한다 이런 내용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쓰셨다면 네. 과감하게 지우세요. 왜요? 네,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내용들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수정해 알겠습니다. 나가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근무지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민혁 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전 서울에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던 저는 건가요? 경영 지원 쪽으로 네. 지원을 입사를 했었고 저는 사실 너무 좀 공감이 안 될 얘기긴 한데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전 포스코에 입사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네,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도 포스코 관련된 쪽으로 논문도 쓰고 문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네,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왜 여기서 또 두 왜 분 만나게 나오셨을까요? 예. 네? 청문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켰습니까, PD가? 이번에 이번에 그러면 그 서울이나 송도 쪽에 이런 그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0명입니다. 네? 네, 포스코는 잘 영명이요? 물어보셨는데 송도는요, 송도. 송도는 안 뽑아요. 포스코는 안 뽑고 포스코 아. 인터내셔널만 송도를 뽑고 어. 포스코는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 저도 그게 놀란 게 작년까지만 해도 포항, 광양, 서울이었어요 근무지가.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포항, 광양 없어요. 서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이제 취임하신 최정우 회장님이 네. 그 마인드 자체가 제 마인드라 그러면 좀 건방진데 그 어떤 직원들한테 기대하는 것 경영 철학? 자체 예. 경영 철학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거는 우리 제철소 그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신입 사원인 만큼 더 출발을 광양제철소와 현장에서 해야 포항제 된다. 그렇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반영된 모집 요강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요 아마 그 경영 철학은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 그냥 단순히 나는 어디든 지금 졸업했으니까 빨리 가야 돼라는 마인드보다도 적어도 네네. 철강 쪽을 근무를 하신다면 지방 사업장에 대한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애정.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걸 내 어떤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요 단어 선택 잘못해서 작년 하반기 면접 전형에서 떨어진 제 주변의 학생도 있습니다. 아 희생이란 단어를 했다고요? 네, 포항까지 제가 면접을- 지방 가는 게 희생이다. 그렇지. 누구신 이나연 씨는 아무리 봐도 지방에 연고가 없는데 지원도 구매팀으로 했는데 만약에 직무도 뭐 총무로 바뀌고 지방 근무까지 하게 되면 되게 힘들지 않겠나? 좀 솔직히 얘기해 줬으면 뭐라고?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제 한 몸 희생해서 가겠습니다. 이랬죠. 저 합격이에요. 희생인데 네, 왜요? 당당하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합격인데 대부분 저렇게 사견 아니요, 아니세요? 아니 사견? 진짜.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저렇게 얄밉고 뻔뻔스럽게 하면 또 합격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냥 답변을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막 말을 많이 하다가 자기 오빠가 사실은 포항에 또 해병대를 근무를 했고 여기 내가 자주 왔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인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과메기 먹은 사람 다 되게?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연결을 짓는 건 말이 안 돼서 이제 불합격한 친구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 지방 근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또 궁금한 게 포스코는 남학생들이 많이 가냐, 여학생들이 많이 가냐? 네, 요 질문 이 좀 성비의 드릴게요. 문제. 네네. 8대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네, 8. 남자가 8이고 여성분들이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건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고 이거를 갖다 또 직무라든지 계열로 나뉘면 사실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마 왜 우리 전공 얘기는 안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안전공학이나 환경공학 전공자들도 채용을 하는데 네. 설비기술 쪽에서 아마 채용을 할 텐데 이런 분들은 한 명 뽑아요, 딱. 네, 각 제철소별로 딱 한 명씩 뽑기 때문에 학점이 정말 우수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최종 합격합니다. 따라서
안전이나 환경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수를 늘리시기를 전 추천드려요. 포스코 그 광고 보면 환경 에너지 그 탑이 항상 나오거든요. 조명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예뻐요. 제가 아까 한 게 그 포스코 광고였어요. 맞아요. 죽도시장에서 이렇게 포스코. 보는 그 있는데 그거 한 명 뽑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아. 뽑는 분들도 대부분 석사 이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이런 힐링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맞아요. 환경 뭘 맞아 또 환경이나 이런 쪽 한 명 뽑는 쪽은 지금 나오는 건 저거는 저기죠 송도죠. 네, 저기 포스코 멋있다. 여기가 이제 포스코 현장 쪽이기 때문에 네, 포항이나 광양. 그렇죠.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 쪽은 개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늘려주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일단은 그렇게 좀 저희가 들어봤고 일단은 그럼 문과 쪽 그러니까 이공계 쪽 제외하고 문과 쪽도 남학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문과 쪽은 뭐 인터나 이런 데도.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정도? 같아요. 네, 5대 5까지는 아니고 남성분들을 조금 더 뽑기는 하는데 그 내부적인 TO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을 꼭 채용해야 보통 한 35% 이상을 여성을 채용을 하자. 문과 직무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공계는 여성분들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그러니까 거고. 전공생 자체가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않으니까. 문과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도전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강조드린 대로 문과 직무도 역시 포항과 광역근무로 시장을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무를 그 포항이나 광양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좀 잘하면 2, 3년 지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나요? 높다고 이제 채용팀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런데 높지는 민혁 쌤의 않겠죠. 개인적인 의견. 높지 않죠. 저도 사실 인사팀에 있을 때 입사하고 퇴사 생각했거든요. 전 인사팀을 희망한 적이 없었는데 인사팀에 배치가 돼서 다른 부서 가려고 정말 발버둥 쳤던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계속 면담했어요. 팀장님하고 거의 한 분기에 한 번 다른 직무 좀 배치를 해달라. 팀장님이 좋아하셨나요? 지금 전무님이세요. 아. 네, 광양제철소 노무팀 김순기 전무님 건강하시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면담을 했는데도 안 바꿔주시더니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징징댄다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직무지만 내가 성과와 퍼포먼스를 내면 그때 이제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입사도 전에 뭐 근무지를 바꿀 생각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일단은 그렇게 지원자들 입장에서 많은 고민하게 되는 게 일단 처음 딱 맞닥뜨려 자소서거든요. 네. 자소서 항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좀 중점을 두고 써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그거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제작진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는 포스코만 다룰까 하다가 네. 굉장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코 인터도. 그래서 뭐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저희가 전체 4개 회사의 자소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알겠습니다. 항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항목이 다른 계열사들하고 공통적인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750자일 겁니다. 2.5바이트니까 저기 1800자가 아닙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그 확인을 해주세요. 구직자분들. 이게 네네네. 900자보다 조금 못 미쳐요. 아마 2.5바이트일 테고요. 그래서 회사 선택 기준이 무엇이고 포스코가 그 기준에 왜 적합한지를 얘기해 달라라고 물어보고 있고 2번 항목도 볼까요? 네. 보여주시면 2번 항목은 네. 이제 직무에 대한 희망하는 직무. 희망 직무를 정해달라. 네. 그다음 3번은 뭐 항상 단골 질문인데요. 네, 3번. 도전적으로 내가 수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고 네. 그다음 마지막 4번이 이제 사회 이슈인데 네. 자 1번 항목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냥 안정적이고 돈 많이 주고 그래서 그렇죠. 지원하는 건데 뭐 그 이상 뭘 얘기해야 되느냐 돈과 이제 복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죠. 제철소 2개가 있는데 어느 제철소에서 일단 근무할래? 그게 일단 여러분들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할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를 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본인의 강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항제철소가 적합한지 광양제철소가 적합한지를 정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철소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포항제철소하고 광양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달라요, 이제. 네, 포항제철소가 먼저 생겼죠, 68년에.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느라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예. 공정상 선진화된 쪽은 광양제철소입니다. 포항제철소가 그러네요. 네. 오히려 더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입사원들을 많이 보내야 되는 곳은 광양제철소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희 지금 투데이 잡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광양제철소를 타겟팅으로 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광양제철소에 뭐를 담당하고 싶은지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담당하는 것이 공정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셔도 되고요. 철강 공정이 많지가 않아요. 반도체처럼 8가지 공정이 아니라 딱 4개밖에 없어요. 네, 재선, 재강, 연속주죠. 연연주, 그다음 아변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재선 쪽은 신입사원들이 거의 안 갑니다. 네, 회장님들이 많이 배출된 쪽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절로 나오는 재강 쪽입니다. 제강. 철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강 쪽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제강 설비 쪽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변 쪽으로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으로 나눠도 되고요. 공정이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또 때마침 나오네요. 제품으로 가셔도 됩니다. 제품 종류가 10가지가 채 안 돼요. 포스코에서 만드는 제품이. 그중에 그 대량 생산하는 게 이제 자동차 강판이나 냉연 제품 쪽이거든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제철소와 제품 또는 공정을 하나를 정해서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낼지를 적어주시면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중에서도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업무 분장이 나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해외 영업 인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했었어요. 네. 퇴사하기 전에. 그리고 종합상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상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뭐 통상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네. 항목. 그 이게 스토리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1번에서 지원자가 어느 제철소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 그럼 그럴 만한 지원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를 평가하는 게 2번이겠죠. 따라서 2번 항목 역량을 물어본 거는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쓰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철강 회사에서 인턴을 하거나 또는 뭐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협상이라든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에 뭐 성공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다. 문과분들은 그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고 우리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공 관련된 학습 경험을 써주셔야 돼요. 신소재 전공이라면 내가 역학 지식 관련된 수업 몇 과목을 들었다. 교과목명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학 지식이라든지 파괴, 부식 그 수업을 들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졸업하기 전에 뭐 캡스톤 디자인 연구했을 때 뭐 응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든지 이렇게 줄거리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번 항목을 쓰실 때는. 제가 지금 포스코 자소서도 많은 학생들 걸 보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어요. 네, 대부분 그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 그냥 뭐 어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던 거 쓰신다라든지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역량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포스코는 영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포스코에서 근무할 때 종합 상사분들도 뭐 컨트롤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관리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포스코에서 해외에 나가 계신 또 법인분들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혼자서 컨택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 3번은 이제 도전적인 경험을 물어보는데 네. 이거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실패했던 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실패.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해서 결국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소서를 학생들 거 지금 첨삭을 쭉 해보면은 실패한 경험을 쓰는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1명? 그마저도 실패가 아니에요. 중간에 뭐 실패를 했는데 뭐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성공한 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평가하는 분들이 최소 여러분들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실무자들인데 아니 이 정도 성공할 정도의 좀 난이도가 낮은 경험밖에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 그냥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우리가 대학교 때 수업을 들을 때도 요새 친구들이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뭐 A 폭격기라고 그래서 A 학- 폭격기요? 학점 되게 잘 주시는 A 폭격기 교수님. 그런 교수님들. 근데 그거는 결과는 A 폭격기지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저는 그래요. 근데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쉬운 거를 난이도가 낮은 거를 갖다 성공으로 뭐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쓰시더라고 학생들이 쭉 얘기를 풀어 나가다가 결국 성공해서 뭐 발표도 교수님 앞에서 잘했고 결국 A+라는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은 뭐 같은 팀원들하고 어떠한 갈등 관계도 없고 뭐잘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와는 약간 동떨어진 쪽으로 이제 풀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과제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으면 교훈을 얻었던 부분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난이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그 마쌤 전문 분야실 것 같은데 NCS 쪽에 그 자원 관리 능력이라 그래서 역량적으로 부족했다라든지 시간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원수가 부족했다라든지 이렇게 딱 유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장애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제가 이렇게 항상 읽어보면 참 좋은 경험인데 아니 분명 이 학생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텐데 또는 같은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자들하고 과제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이렇게 끝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얘기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4번은 4번 한번 띄워주시면 그 사회 이슈를 물어보고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국내외 이슈. 예, 국내외 이슈인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슈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스코 건설 4번도 비슷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아예 포스코 건설은 대놓고 그 개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업 시민이라 그래서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시면 기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여기 나오죠. 네, 조의도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공인 신소재라든지 화공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또는 포스코에 대한 이슈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 보시면서 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이 단순히 수익을 내고 온전히 그냥 회사를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 있다거나 국가적으로 또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나라 그 좀 뭐 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포스코 건설만 말씀드린 포스코 건설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다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결국 본인이 2번? 어떻게 성장하고 입사 후에 기여할지에 대해서 쓰는 게 2번이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포스코에 지원하게 된 계기 이런 거 그냥 뭐 건축 전공이고 기계 전공이니까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생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달라는 거고 이게 또 2.5바이트라 이게 또 천자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오히려 글자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지원 전략 말씀드릴 때는 좀 안도했을 거예요.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공자들이 나는 그럼 포스코 건설 써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자소서 뚜껑을 열어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2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엔지니어로서 뭐를 해줄지 쓰라는 겁니다. 2번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건설, 건축, 토목 엔지니어로서 지금 포스코 건설이 진출해 있는 사업 중동 쪽이나 플랜트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건설이 최근 들어서 수주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당장 엔지니어 뽑아서 나갈 분들 뽑습니다. 제가 여기 연합뉴스 오다 보면 요 대림 그 산업 건물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중동 쪽 파이프라인 이런 데 강한 회사인데 포스코 건설도 마찬가지로 중동 쪽의 사업을 또 확장을 할 계획이라 당장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있는 분들을 선택할 겁니다. 사업장이 송도에 있을 뿐이지 당신이 근무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업장만 거기 있을 뿐이지 당신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에서 또 중요한 자소서 항목 하나 정도만 다뤄주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항목을 보면은 2번 항목이 3가지를 쓰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뭐 의미가 있는 경험인가요? 2번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어필할 수 있는 이력 3가지. 결국엔 판매했던 거 쓰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아이템을 직접 판매. 그 뭐 판매라는 게 꼭 오프라인 상에서만 판매하는 건 아니겠죠. 온라인 상에서 판매했던 것도 좋고 뭔가 재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중고나라에 팔아봤다. 아주 좋죠. 네, 그런 것도 좋죠. 그게 좋다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포스코 정말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된 또 회사잖아요. 네. 그만큼 치열하게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업종이에요. 종합 상사가 포스코에서 이제 의뢰를 하죠. 이 아이템과 이 제품을 어느 지역에 뭐 철강 얼마만큼을 판매해야 된다. 그럼 포스코가 그런 해외 영업적인 기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능을 아웃소싱해서 완전히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책임질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서 직접 판매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 나는 죽어도 판매한 경험이 없다. 그럼 글로벌적인 능력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구두, 어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제가 작년에 그래서 만났던 분들 포스코 인터 면접 수업 때 만났던 분들 보면 통번역 대학원, 한국 외대, 거기 대학생들 뭐 그 정도 네. 되는 근데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통번역 대학원 분들이 보면은 그 학교도 좋으세요. 학부도 굉장히 좋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냥 무늬만 대학원이고 말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국가기관 어떤 분들의 수행 역할도 하셨던 이 정도 급의 언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그 모집 요강 자체가 그 높죠. 기준 자체가 지원 자격 자체가 여기는 토스가 세븐이니까 네, 그 구두 능력이 아주 월등히 우수한 분들이 지원하셔야 될 테고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영업 실적 또는 판매 경험까지 있으신 분들 다만 온라인 오프라인 그 채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신 분들은 지원하지 마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 포스코로 민혁 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기준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서 좌절하고 있는 아니요, 근데 취준생분들. 저는 이제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놀란다니까요. 학생들 면접반이라든지 수업 때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딱 보는데 네. 와, 이 친구가 어떻게 포스코 인터를 지원했을까? 아. 예, 더 좋은 회사들도 또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뭐 코트라라든지 갈 수 있을 텐데 그거 보면은 뭐 외무고시 준비하다가 진로를 돌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레드오션화 돼 있는 쪽이 포스코 인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포스코 인터 그 포스코 TV에서 소개 영상을 봤는데 네. 되게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네 분이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선배 사원이라고 해서 네 분이 나오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학벌을 뭐 학점을 안 본다. 학벌을 안 본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학벌을 볼 거거든요. 우리는 학점을 안 본다. 근데 그분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력을 아마 공개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셨어도 해외 체류 경험이 최소 10년 이상.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표정이 어둡죠? 이런 네. 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취준생의 마음인 거예요. 정량적인 예. 내용들, 아니, 그러니까 잔이네요.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99% 이해는 하는데 저희 또 이제 투데이 잡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또 방송이니까 네. 저는 제가 만났던 학생들의 그 프로필을 다 DB화 시켜서 가지고 있거든요. 한 5년, 6년 동안 네. 뭐 포스코 면접 대비하시는 친구들, 그 당장 면접에 갈 친구들의 이력을 쭉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만났던 여성분은요, 토익이 만점에 오픽이 AL이었어요. 그냥 영어 자기 아르바이트로 영어 강사하시고 계시대요. 근데 포스코 마케팅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셨나요? 떨어졌어요. 더 좋은 데 가서 다른 데. 아. 네, 다른 쪽. 그러니까 그런 이력의 어떤 포화를 보면 결국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아까 특히 1번 항목에서 포항제철소인지 광양제철소인지 어떤 아이템을 담당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노력을 네. 보여주신다면 일단 서류통과 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이 뭐냐면 포스코랑 포스코 인터를 지원하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네이티브급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포스코를 지원해라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좀 짚어주시죠. 포스코는 제조회사입니다. 따라서 모집 요강에 포스코 채용 담당자들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무 지역 서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 현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가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면접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면접은 정말 어렵습니다. 포스코 면접. 어려워요. 저도 그 많이? 구조적 선발기법으로 입사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자소서에 담아주시면 ST1이라 그래서 그 구조적 선발기법 팀장 면접 때도 다 점검하거든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소서 잘 쓴 것들이 면접에서도 여러분들한테는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